바이크 유튜브에 계속 도전하고 싶은 예비 유튜버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일단은 내가 남성이다. 예, 그럼 예. 일단 때려치시고. 술래바퀴 벌써 대망의 10회차 손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탈 것을 리뷰하는 남자 홍합입니다. 탈 것을 리뷰하는 남자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걸 리뷰해 주시나요? 지금은 사실 오토바이가 메인이고요. 네, 원래는 이게 전동 모빌리티, 뭐 전동 킥보드나 뭐 전기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했다가 전동을 메인으로 하셨어요 원래는? 네, 저희가 전동 킥보드가 원래 메인이었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제 주력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술래바퀴 모든 회차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딱히 뭐 의도가 있으셨나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네. 처음에 사실 저는 원래 오비찬 채널부터 계속 봤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댓글을 거의 안 달아요. 일반적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이게 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네네네. 괜히 했다가 뭔가 또 할까봐. 그래서 조금 이거 약간 그 규모가 있는 네네. 방송인 것 같아서 여긴 달아도 되겠지 하고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아니 달기 저 오비차는 왜 들어오셨습니까? 그 저기 소규모 자영업자 유튜버가 혹시 그 라이벌 의식이나 경쟁 의식 뭐 이런 구도가 그려져 가지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진 않고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서 멋부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선글라스는 설정입니까? 사실 이거를 제가 댓글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제가 원래 사시가 있어요. 이쪽 눈에 사시가 있어가지고 네. 전 사실 신경 안 쓰거든요. 이게 심한 게 아니라 가끔 돌아가요. 가끔. 그래서 신경 안 쓰는데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좀 거슬리나 봐요. 누가 그걸 지적해요? 설마? 많이 달려요. 저희 채널에 요즘 같은 세상에? 저 새끼 눈깔 좀 봐라. 뭐 이런 식인 거 진짜 많이 달려요. 인간이 저도 아니네. 최근 거는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오늘도 이거 제가 까먹고 안 가져와서 이거 빌렸거든요. 네네네. 머리 쭉 사이즈 보시다가 제가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술래바퀴. 자 이제 그 입문의 계기가 좀 특이해요. 유튜브 조회수를 노리고 시작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말 그대로 정말 뭐 노트북, 뭐 핸드폰 이런 거를 하다가 테크 리뷰였잖아요. 아직도 저희 채널 1등이 아이폰이에요. 해보니까 느끼는 게 너무 경쟁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1등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난 안 되겠다. 1등 하신 분 있잖아요. 100만, 100 네, 몇만 막 지금 200만 넘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난 안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전동 킥보드라는 그 퍼스널 모빌리티가 향후 더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는. 근데 아무도 다루시는 분이 없으니까 내가 저기서 1등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사실 그걸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오토바이, 즉 내연기관으로 넘어간 건 몇 년도예요?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이종 소형도 그때 따신 거예요? 네, 그때 같이 땄습니다. 그럼 일적으로 접근을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엔진 바이크를 처음 사게 된 이유가 좀 웃긴데 전기 오토바이를 저희가 리뷰를 막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두세 편 정도 올라갔나? 이제 댓글에 그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모르는 애가 전기 오토바이 리뷰하는 게 맞냐? 근데 말이 돼. 내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그래. 엔진 오토바이 내가 모르는데 전기 오토바이 리뷰한다는 게 말이 될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냥 바로 구매. 바로 타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2018년도에 이제 이종 소형을 따고 입문을 하다 보면 기변병하고 피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기변병이 막 저기서 뛰어오거든요. 그래서 가슴에 팍 안기는 순간.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거 정통으로 맞는 스타일. 피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동안 11번 바꿨는데 기변을. 배기량이 다 달랐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이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스타일이라서 차근히 올라가는 스타일. 리뷰어가 본업이니까 그런 욕심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125, 그러니까 110으로 시작해서 110, 125, 400, 900, 1200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그럼 기변을 자주 한 이유는 뻔하네요. 배기량이 궁금해서. 그것도 있고 지금 타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게 궁금한. 그러니까 기변병의 가장 기본 요소죠. 그냥 궁금증. 타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러면 렌트나 또는 뭐 이제 협찬을 받아서 리뷰한 바이크까지 다 통틀어서 제일 좋았던 바이크. 이게 제가 방송에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라인티를 지금도 타고 있거든요.
박스를 까서 타다가 그거를 팔고 다른 걸 막 타다가 다시 알라인티를 샀어요. 네. 이것저것 타보니까 아 이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산 건데 기변병 환자로서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네네. 같은 걸 또 산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깼어요. 깨고 샀어요 다시. 그 정도로 진짜 알라인티가 저는. 그러면 알라인티 말고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그 스키 바이크 중에서 S1000 GT라는 바이크가 있거든요. 아 S1000 GT. 네. 예. 그 바이크를 제가 리뷰하려고 탔어요. 네네네. 500km 정도 타고 하고 샀어요. 그냥 나 리뷰 딱 하고 돌아와서 딱 걸고 사장님 있어요 하고 샀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포츠 바이크 중에서 이건 사야겠다 싶어서 산 거 처음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얘기가 오토바이계에 반일파란 얘기가 있어요. 아 이게 의도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채널 보시면은 네. 일제 바이크가 많이 없어요. 원래 보통 제가 소유해본 바이크 중에 일제가 거의 없어요. 예. 근데 그 이유는 뭐 제가 일제를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네네네. 그냥 제가 바이크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딱 그 시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8년, 네네네. 19년 네. 그때가 사실은 이 일본 바이크를 영상으로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저 12천알 그 모토바이크 잡지에서 올렸다가 네. 난리 난 적 그런 있어요. 거죠. 그 난리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처음부터 입문을 그냥 유럽전으로 이제 하게 된. 그럼 입문 바이크가 뭐였어요? 처음부터 제가- 유럽지였으면? 처음 입문 바이크는 그 슈퍼커브로 입문을 해서 그 이후에 버그만인데 영상을 못 올린 거죠. 영상을 못 올렸어요. 사서 탔는데 사서 타고 리뷰 준비까지 다 했는데 이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유럽산 2기통을 좋아하세요? 네, 일제는 타보면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산의 그 이기통이 주는 맛이 있거든요. 약간 어디 하나 나사 빠진 듯한 맛이 있어요. 곧 쓰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가. 네. 꽉꽉 조이셨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가 빠졌나? 갑자기 쭉 가다가 이래야 돼. 이 바이크의 엔진은 원래 이렇게 약간 허걱허걱 허더덩 해야 마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일제를 딱 타면 일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따라라라라라 절대 안 고장 날 것 같은 그 느낌. 하지만 고장 나죠.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일제를 타면 그 길게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근데 그 유럽제 바이크 같은 경우 이 협찬이나 구하기가 일제보다는 약간 좀 많이 어렵죠. 네, 어렵잖아요. 잘 빌려주는 곳이 우리가 따지면 이제 BMW, 네, 가장 BMW 그리고 BMW.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BMW.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이렇고. 네. 사실 저는 그러니까 대부분 오토바이를 그 빌려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대부분 제 걸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사서 한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근데 그런데 그게 산다는 것 자체가 네. 내 거를 폐차하든지 그걸 팔아서 또 사든지 이 중간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되게 번잡스럽고 귀찮은데 내가 잘 모르면서 남한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느 정도 몸에 정말 취약이 되고 내 느낌이 이렇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제가 설명을 잘 하는 편이라서 저도 처음부터는 바이크 유튜버를 할 생각을 정말 바이크 탄 지 한 15년이 넘어가고 명쾌한 지식이 생기고 나서부터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고 설명이 되는 거지. 흉내만 내는 거죠. 근데 저는 자신 있는 그거예요. 제가 탄 느낌을 최대한 안 타봐도 저 사람이 저렇게 느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게 리뷰어의 본질이죠. 술래잡기 전동 쪽 관련된 유튜버들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죠. 어때요? 개인적으로 전기 바이크 한마디로 정리하면 목적성이 분명한 탈 것. 목적성이 분명한 탈 것. 네, 바이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하루에 이동한 이동거리가 30km 안짝일 때 그리고 그게 시내일 때 최적이다, 최고다. 이건 엔진 바이크보다 훨씬 좋다. 왜? 주유소 안 가도 되죠. 엔진 오토바이 타던 사람들은 이거 이해를 못해요. 아니 한 번 주유하면 되지.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습관이 되고 적응이 되면 이게 훨씬 편해요. 거리가 짧다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작진 인터뷰에서는 전기 바이크는 살 이유가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대요. 네네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럼? 지금 똑같은- 설명 배치되잖아요. 네,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목적에 부합하면 사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 사지 마라. 이거를 비교하려고 하면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이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것도 오토바이고 이것도 오토바이니까 나는 이걸 살지 이걸 살지 고민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은 전 고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이게 장추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이건 그냥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충전 속도가 빠른 애들이 있어요. 완충하는데 뭐 2시간 안쪽이 걸린다든지 뭐 그런 애들이 있는데 아니 주유하는데 3분이면 되는데 완충을 2시간?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하죠. 네. 광고는 뭐 이렇게 가서 뭐 식사를 하면 그동안 충전을 하고 뭐 여기서 카페 가서 그동안 충전을 하고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억지예요. 그러면 장점이라고 명확하게 하나네요, 그냥. 네. 내가 봤을 때 나는 어차피 하루에 뭐 10km, 20km, 뭐 길어야 30km밖에 안 탈 것 같아. 보니까 시내야. 그러면 사실 진짜 괜찮은데. 그럼 이러면 네. 되겠네요. 내가 집이 송파야. 근데 내 직장이 판교야. 아, 그러면 전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 왜요? 전기가 엔진이랑 차이가 뭐냐면 엔진은 항속을 할수록 네, 연비가 길어지잖아요. 좋아지죠. 연비가 전기 좋아지죠. 거꾸로예요. 항속을 할수록 전비가 짧아져요. 시내를 갈수록 전기가 길어져요. 막 해도 돼요. 전기가 시내에서는 진짜 이렇게 미친놈처럼 타도 돼요. 시내에서는. 그래도 전비가 잘 나와. 이게 가다서다 하면은 잘 나오는데 아니 저는 또 상식적으로 네. 생각해 이게 딱 한 60km 이렇게 잡고 가면 아니에요. 배터리 효율 아니에요? 5, 60으로 항속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크게 없어요. 없죠. 저는 네. 그냥 끝까지 붙여요. 네. 늘. 이거 무조건이에요. 대부분 항속이 된다. 그러면 사실 80, 90, 100 아, 우리 이거든요. 전동 잘 나가던데 끝까지 붙이죠. 그렇죠. 어쩔 수 네. 없어요. 본능이기도 하고 차 그 도로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유지 관리가 힘들진 않아요. 타이어만 갈면 되잖아요, 사실. 조금 뭐가 있는데, 있다. 조금 뭐가 있는데 네.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네. 전기는 엔진오일 안 갈아도 되잖아요. 뭐 이거 뭐 냉각수 안 갈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엄청 편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잘 만들었다는 전제하에 고장이 안 나야 고장이 나면 가장 비싼 유지비거든요. 고장이 안 나면 실제로 유지비가 거의 안 들어요. 진짜 바퀴만 바꾸면 돼요, 이건. 아니 내연기관 오토바이처럼 그냥 밖에다 세워놔도 돼요? 비 맞히고 뭐 대부분 이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차라는 전제하에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시중에 팔고 있는 전기 오토바이 중에서 아닌 차가 많아요, 진짜. 어차피 또 그리고 불나면 횃불처럼 활활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랑 똑같아요. 네. 불날 때는. 네. 그래서 그 대신 아주 이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 네네네. 작아요. 전기차처럼 이게 이렇게 하지는 일반적으로는 않아요. 요만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뷰어시잖아요. 네. 아, 전기 바이크 이거는 좀 지금 2024년 4월에 추천할 만하다. 사실 이거 제가 질문지를 요걸 받고 좀 고민했는데 괜히 광고가 될까봐 괜히.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샀어요. 그런 모델이 있다라고만 네. 하시면 되죠. 뭐. 최근에 샀어요. 그러니까 전기 오토바이. 샀어요, 네. 또? 네네. 샀는데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팔아야 되니까 사야겠지라는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아, 제가 그리고 영상에서 다 얘기했고. 네네. 근데 올해는 처음으로 이건 내가 갖고 싶어서 사야겠다라고 오케이. 처음 샀어요. 걔는 마일리지가 얼마나 돼요? 얘도 거리는 진짜 이제 막 조지면은 막 타면은 한 45km, 50km 정도인데 조금만 타협하면 한 6, 70km 정도는 탈 수 있거든요. 디자인도 예쁘고 단차도 별로 없고. 거의 그냥 엔진차예요. 그냥 딱 보면 엔진차처럼 보일 수준인데 디자인은 좀 미래적이라서 누가 봐도 미래적인 엔진차 정말 퀄리티 좋은 그렇게 보이고 속도도 사실 잘 나오고 속도 맥스가 얼마나 돼요? 가속도 맥스는 한 100km 초반인데 제로 52 2.3초? 오, 겁나 네. 빠르네. 진짜 빠른 거거든요. 네. 전기로 제로 50 2.3초면 진짜 빠른 거예요. 네네네. 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걔가 그 정도 돼요. 스펙이 14,500W 그 출력이. 사이즈는 125cc 스쿠터 정도 사이즈예요? PCX보다 더 조금 작은 정도. 대신 이제 트렁크는 없죠? 트렁크 작죠. 아주 작죠. 없죠 뭐. 반모 헬멧.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기 바이크의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배터리에 혁신이 오지 않는 이상 힘들다. 사이즈가 작아지든 가격이 내려가든 뭐 아예 새로운 물질이 나오든 해서 지금 가격의 주행거리가 최소한 두세 배, 뭐 세네 배는 사실 늘어나야 가능한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솔직히 전기 스쿠터는 정말 힘든 네, 타입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게 소설을 쓸게요. 딱 이 정도의 무슨 뭐 수소 에너지 배터리, 네?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얘를 쿡 넣어서 기존의 트렁크 그만큼 쓰고 근데 요거 한 캔에 500km, 400km 그치. 간다. 뭐 한 2만 원 한다. 그러지 않나? 맞아.
항구적인 미래의 그림은 지금 포마님이 얘기하신 그런 것 같고 저도 동의합니다. 술래바퀴 2주의 원픽 바투코 시간입니다. 라이더분들 허구한 날 모였다 하면 가는 양만장, 청평호 이런 데 말고 홍희주가 추천하는 바투코 이번 주말에 한번 어떠실까요? 5번째 픽은 화성 방조제입니다. 궁평리와 매양리를 연결하는 화성 방조제는 생명을 품은 서해 바다와 매양리 갯벌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들의 중간 쉼터라고도 하니 시기에 맞춰 철새 구경을 가도 아주 좋겠죠. 라이딩 후에는 향나무배에 위치한 땡땡 방앗간도 방문해보세요. 멋쟁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향긋한 참기름, 들기름을 짜는 방앗간과 미숫가루가 아주 일품인 귀여운 카페도 함께 있답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이렇게 서울 근교나 대도시 근처 라이딩 말고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화성 방조제 어떠신가요? 그럼 저는 다음 2주의 원픽 바투코에서 찾아올게요. 안녕! 우리나라 오토바이 시장 사실상 또 이 탈 것에 대한 유튜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두 바퀴 시장 있잖아요. 활성화돼가고 있는 걸까요? 침체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진짜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큰 변화 없이 쭉 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법률적으로 사실 되게 딱 타이트하게 막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발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사람들은 보면 조금 더 많이 사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사죠. 네, 예전보다는 더 많이 사는 것 같고 실제로 옛날엔 무조건 첫 차를 샀다면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의외로 첫 바이크를 사신 분도 많아지는 것 같고 젊은 층들은 또 많이 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는 건가 싶은데 법적으로 다 막혀 있으니까 사실 쉽지 않지 않나 확장성이. 저는 침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 때문에 두바퀴 문화가 침체되고 그쵸. 밖으로 못 뻗쳐나가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수산업은 완전히 망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입사들만으로 유지가 관리되고 결국엔 이제 뭐 지금 뭐 유럽산, 중국산, 일본산 이렇게 해가지고 3파전으로 동네 텃밭 돼버렸죠. 그렇죠. 네. 소비 시장 자체는 꾸준히 성장 중이죠. 꾸준히. 네, 되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럼 뭐 침체인데 왜 소비 시장? 안 만드니까. 안 만들고 수입만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없으니까요. 아예. 네, 아예 없죠. 네. 그나마 액세서리들은 조금씩 이렇게 중소기업들에서 만드는 것 같고 본인도 하시죠? 저희 유통하고 있습니다. 유통. 네네네. 수입입니까? 네,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전반적으로 문제예요. 그냥 모든 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전동 킥보드라는 그 퍼스널 모빌리티가 똑같아요. 처음엔 다 돼.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다 안 돼. 야, 모든 걸 규제로 걸어. 예, 약간 그러니까 헬멧을 써야 되는 거 오케이. 아니, 생각해요. 그러니까 헬멧 그래요. 내 딱 자전거 도로나 인도에서만 탄다면 그래? 헬멧 이해하겠어. 근데 그걸 타고 도로로 나오면 이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은 자전거 도로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줘. 근데 이게 자전거 도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다 모르시던데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 들어가게 된 지 이제 겨우 3년, 2, 3년 됐나? 풀어줄 건 풀어주고 안 될 건 안 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이 주제가 나온 김에 하나 제 채널이 아닌 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좋죠. 궁금했던 건데 네. 그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항상 클리셰적으로 나오는 게 남주가 네. 자전거를 타고 왜 그러세요? 여주가 뒤에 딱 타서 나도 옛날에 찍었어요. 네. 자, 그것도 본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장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이거든요. 뒤에 텐덤. 헬멧도 안 쓰고. 헬멧도 안 썼어. 그치, 헬멧 안 그거 1인승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아요. 네, 맞아요. 충분 조건에 맞아요. 의해서 뭐 저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지. 그럼 그냥 진짜 넘어가요. 이게 저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으로는 불법인데 네. 그 정도 괜찮지? 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왜 네. 저기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타던 거 사발이 네. 다 불법이야. 네, 사실은 전부 다 안 돼요. 농기계로 들어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배기량에 관계없이 심하게는. 네. 그래서 번호판이 없어도 맞습니다. 되지만 공도에는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입안에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거면 관련 법규라든가 그런 것도 바라면 안 돼. 너무 많아요. 이게 손댈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오토바이부터 개판이고 제 맞아요. 채널에 있는 에어소프트건 관련 법도 개판이고 장난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야 그거 안 돼 위험해 그거 하지 못하게 그럼 샀던 거 다 환불해 주던가.
술래받기. 나름 좀 빨리 진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팔로워가 7만? 네, 7만 8천. 택도 없어요, 진짜. 이 이유가 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 사실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고 유튜브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실 텐데. 난 7천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 이게 수익이 진짜 안 나요. 유튜브 광고,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로는 수익이 진짜 아예 안 난다 보시면 돼요. 기름값도 안 나와요. 정말. 에이, 저보다 높잖아요. 뒤에 0이 하나 더 붙는데. 0이 하나 더 붙는데 10만인데. 수익엔 0이 안 붙어요. 조회수 저희 나쁘지 않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잘 나오는 편인데 네. 그래도 수익은 그럼 진짜. 결국 유튜버의 미래는 세일즈다. 바이크 유튜버로서 살아남으려면 그렇죠.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서 네, 그 네, 얘기는 하고. 네. 자, 그러면 바이크 유튜브에 계속 도전하고 싶은 예비 유튜버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일단은 본인의 성별이 뭔지부터 한번 보시고. 왜요? 성별이 뭐? 내가 남성이다. 예. 그럼 일단 때려치시고 네. 다른 거 하시고. 이거 절대 그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럼. 직업에서 봤을 때 네. 남자가 성공하기 너무 힘든 시장이다. 그럼 넌 왜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래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오래 해서 이미 발이 너무 깊게 담가져 있어서 이게 진흙에 빠지지 않아서 그냥 넣고 있는 거고 아직 안 넣었다면 넣지 마라. 자, 이제 마지막 코너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리셨고 오래오래 기다리신 만큼 쥐고 흔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주님. 네, 제가 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퀴즈 대신에 박 퀴즈. 자신 있으세요? 뭐 나름 네, 웬만하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네. 이번 문제는 포마님 최애 브랜드인 BMW에 관련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로 더 유명한 BMW는 1차 대전 당시 모터사이클과 항공기 제작을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BMW 모토라는 BMW의 이륜차 브랜드인데요. 세계적인 인기를 반영하듯 국내에서도 많은 애호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방송인 노홍철, 가수 비 등 유명인들도 다수 있는데요. 2023년에는 배우 김남길이 국내 최초 BMW 모토라는 앰버서더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유명인 중에는 기업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BMW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직접 BMW 동호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라이딩을 많이 다녀서 가족들이 얼굴 보기도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바이크 사랑이 각별한 이 기업인은 누구일까요? 기업인? 네. 누구지? 아까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다. 네, 형님. 네, 홍백 씨 검색 하나만 해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BMW 동호회를 만든 기업인. 기업이 아니라 법인이 자동차인데 이거는? BMW 오토바이 동호회 기업인. 그렇죠. 이렇게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10초 남았습니다. 안 나오죠? 잠시만요. 안 돼! 4, 3, 2, 1. 끝났습니다. 누구야, 누구? 네, 정답은 정용진입니다. 자, 벌추.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요, 근데? 일단 이제 쌍화탕 같은 거 좀 건강하게 네. 들어가고 밥맛이 들어가기 위해서 연유, 피클 국물과 핫소스까지. 안 볼랜다. 이 무슨 맛이요, 이게? 어때요? 호마님을 위한 스페셜한 칵테일. 이건 또 뭔가요? 번개 데코를 좀 들어갔고요. 전기니까. 막걸리. 네. 그리고 이거 맛이 너무 없어. 자, 그러면 그걸 또 왜? 뭐하러? 이름이죠. 이름. 그냥 포마주로 하겠습니다. 포마주.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술래바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기회 되면 라이딩 한번.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술래바퀴.